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운의 별 목성이 역행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개운법,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로 일어날 만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역행을 한다라는 것은 지구에서 봤을 때 다른 행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금성과 화성을 제외하고 모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성이 9월 4일에 역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타이밍에 금성이 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6개의 별들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의 별인 수성이 9월 중순부터 순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성 관련 역행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점성술에서 말하는 목성은 행운을 담당합니다. 이 행운의 별 목성은요, 1년마다 별자리를 이동을 해요. 그래서 현재 황소 자리에 목성이 체류하고 있고요. 내년 5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황소 자리에는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신의 건강, 육체, 오가닉, 그리고 오감과 풍요, 재능을 상징합니다. 황소 자리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한다면 우주로부터 행운을 가득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목성이 역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런 테마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생긴다거나 정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 자리에 관련해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미비하다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재고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 목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 지나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엇갈림이 부상하게 돼서 아무래도 방향 제고나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재고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미래를 위해서 훗날 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체감, 문제점 이런 거는 정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성이나 금성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목성이나 화성 그리고 토성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회적인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성장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험 합격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나, 그리고 왜 정체감이나 잘 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들지? 이런 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씩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되 하나씩 천천히 좋은 방향이나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다소 네거티브하게 느껴지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경험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고 나중에는 뒤돌아봤을 때 과거를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진짜 그때 내가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문제점을 캐치하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런 뭔가 뿌듯한
그런 긍정적인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에너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행 기간이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물론 개인 점성술 차트상 그리고 개인의 태양별자리, 달의 별자리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의 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누구나 지금은 정체의 시기에 놓여 있다. 좀 이렇게 위안을 받으시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좀 여유를 갖고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행 기간이 끝나고 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4개월 뒤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딱 맞는 결과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4달 동안 이 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목성 역행기에 다이어트 기간이 겹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몸무게 상태가 되어가지고 6, 7kg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뭐 허리 부분에서도 건강에 문제가 올 거고 걸을 때도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꼭 빼야 되겠다 해서 한 몇 달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식습관도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성 역행 기간에 딱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의욕도 저하가 되고 뭔가 의욕이 없으니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식습관에 있어서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운동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이 들고 신기한 게 그게 제 마음의 영향인지 별의 영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별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태양 사수자리라서 지배성이 목성이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그때 목성 역행 기간에 그렇게 많이 감량되지 않았어요. 목성 역행기가 막 시작하거나 한 중간 지점에 와 있을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뭔가 매너리즘 상태로 그냥 꾸역꾸역 해나간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목성 역행기가 끝나기 한 달 전 그때쯤에는 천천히 뭔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몸무게도 정말 많이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제가 목성 역행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요요 현상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몸무게가 그냥 적정 수준의 유지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도 약간 통통한 과긴 하거든요. 수년 전에 비해서도 좀 몸무게가 다소 나가는 편이지만 너무 보기가 좀 그렇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목성 역행 기간에 제가 결과가 좀 미비해도 매너리즘이 왔어도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준 기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먹고 싶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거를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너무 행복한 식사였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중요성을 별들이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너리즘이나 정체감을 운동할 때 느꼈던 이유가 너무 적게 먹으려고 의식을 하고 뭔가 야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게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진짜 신기하게 목성이 순행할 때는 내가 발전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근데 딱 역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역행 기간에 정말 내가 너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근데 또 해당 별자리에 따라 느끼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매년 다를 거예요. 어느 별자리에서 수성이나 목성이 역행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느꼈던 거, 과거에 느꼈던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정체감은 무조건 나쁜 미래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아니에요. 정말로 최고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 근데 그 전에 너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개선점들은 찾아서 하나씩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역행 기간에 사인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일들이 더욱더 발전될 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세나 스피드만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고의 길은 언제나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이 기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을 꼭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올바른 상태로 가고 있는 거니까 문제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조금 찾아보니까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의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터졌다. 정체를 느낀다. 그러면 가볍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가볍게 뭐가 잘못된 걸까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신다면 이 기간이 정말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기간이 될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역행을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순행처럼 순조로운 거를 바라잖아요. 자꾸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역행을 할 때는 나쁜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주가 조정을 준 거고요. 상냥한 인도. 그래서 그거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점검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뭐든지 그냥 자신을 믿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태양이랑 달 성좌가 사수자리이신 분들, 그리고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께는 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 안에서 수성이나 금성, 화성 이렇게 지구랑 가까운 별들이 사수자리에 놓여 있다. 네, 그 사인에 놓여 있다. 또는 물고기 자리에 놓여 있다. 이런 분들도 좀 다소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개인 차트를 돌려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수자리나 물고기 자리에 이렇게 가까운 행성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승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상승궁도 그렇고 내가 이런 별자리 둘 중 하나 별자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역행 기간에 어떤 정체감을 느낀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수정해 가셨으면 합니다. 황소자리는 땅의 성자로 굉장히 견실해요. 그리고 고정궁이기도 하죠. 그래서 꾸준히 승부하는 데는 큰 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나 풍요로움, 그리고 자신의 재능으로 승부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감과 그리고 육체 건강, 예술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에서 우리가 행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큰 행운을 받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황소자리 목성기 개운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황소자리가 특징으로 하는 것들을 의식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전개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황소자리의 목성기를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역행기간 4개월간은 이 테마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문을 느낄 수도 있고 정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인 이야기든 개인적인 일이든 그리고 또는 현재 유행을 타고 있는 주류의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테마든 뭔가 재고해야 되는 일들이 부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제가 어제 알고리즘으로 어떤 영상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이 명품 소비가 정말 심하다, 과시욕이 심하다라는 영상이었어요. 유튜버가 이제 또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뉴스도 알고리즘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황소자리가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황소자리는 비싼 거, 질 좋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운 테마가 맞아요. 명품, 질이 좋은 거, 그리고 남한테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게 행운과도 연결이 되는 목성 시대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지나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제가 그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보게 된 게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목성이 딱 역행을 하는 타이밍에 제가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돼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이게 지나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좀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이 이번 목성 역행 기간 동안에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 이렇게 황소자리처럼 뭔가 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좀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물론 적절하게 질 좋은 거를 사는 건 괜찮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과시욕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좀 재고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4개월에 걸쳐서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황소자리 테마랑 너무 딱 일맥상통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도 물론 질이 좋은 거는 내가 샀을 때 기분이 좋고 사용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으면은 얼마든지 개인의 기호에 맞게 구입해도 상관없다 주의지만 그게 누군가를 의식해서 산다거나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거나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게 지나치면 확실히 문제점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그거를 정말 갖고 싶으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질이 좋은 걸 사용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매를 할 때도 초이스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아마 이번 목성 시대 때 꼭 이런 쇼핑이나 물건에 관련된 거 이외에도 예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자기 재능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친 것들은 좀 비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난이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재고해보세요.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식습관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식습관이 너무 막 야채만 먹는 거, 채식주의자로만 편중되는 거 이런 것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한 채식주의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과도해서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에 병에 걸린다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아마 황소자리가 특징으로 하는 테마에서 그동안 너무 과도했어. 이번 상반기 동안 너무 과도했던 것 같아. 또는 과거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너무한 걸, 너무 과도한 걸 이런 것들은 약간의 비난을 주면서 비판을 하면서 비판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게 좀 반대 입장에서 의견이 좀 더 제시가 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바꿔볼까라는, 수정해볼까? 어쨌든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개인 테마가 건강이나 육체, 또 오감이나 재능 이런 데에 좀 관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번 4개월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도 돼요. 근데 그냥 우주가 인도를 해주면 난 그때 바꾸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때 영상을 올리면서 강조해 드리는 거는 혹시 네거티브해 보이는 정체감이나 뭐 비난을 받는다거나 뭔가 의구심이 든다거나 이런 걸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막 우왕좌왕 하잖아요. 내 인생은 운이 좋지 않아.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개선점을 찾아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이거는 좀 더 시일을 두고서 천천히 수정하겠다 하는 거는 천천히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그런 하나의 격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역행 영상을 좀 더 열심히 발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순행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확대가 돼요. 근데 역행일 때는 많은 분들이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좀 메시지를 담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역행기를 그동안 수년 동안 2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이 또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진짜 오래전에 노래도 듣고 있어요. 90년대 히트송 이런 가요 옛날 노래 들으면서 이때 이랬었지 막 이러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내 입장은 이런데 귀찮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행 기간에 내가 조금만 의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체감을 느껴도 좀 긍정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성 역행 기간 동안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는 일에서 스피드 다운을 느낄 수도 있고 스스로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재검토를 의식하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잘 점검하면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행 기간에 의욕이 저하될 때는 메인으로 하고 있는 활동 이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구멍? 좀 여유의 구멍을 넣기 위해서 다른 거를 좀 사이드로 취미식으로 해본다거나 좀 이렇게 의식이 분산될 수 있게끔 합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요.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가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블로그에다가 사주 관련 포스팅도 좀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단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메인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좀 정체감도 느끼고 피로도 느끼고 의욕도 저하됐다 보니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이 메인에서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자. 이렇게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메인 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방법을 또 모색해보면 좋겠죠.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충분히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한 문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주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의 긍정적인 태도는 너무 좋은데 너무 지나치지 않니?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라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니? 이런 촉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게 성공의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뭔가 난관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나 항상 승승장구한 사람이나 너무 자신만만하고 아픔이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제가 느끼는 인상은 약간 깊이가 없다예요. 좀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겸손할 때 겸손할 줄도 알고, 그리고 뭔가 어렸을 때 아픔이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좀 여러 번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잘 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 달라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빛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와, 이 사람 뭐지? 이런 깊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온화하게만 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사주 같은 거 안 믿어? 그리고 뭐 점성술 안 믿어? 다 미신이야.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승승장구했으니까 운이라는 거를 믿을까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는 사람들은 운세 자체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 늘 잘 풀렸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순탄해서인지 아니면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아서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도 사실 운때가 좋은 걸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조상이 덕을 너무 많이 쌓아서 그게 자손들한테까지 이어지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개인 혼자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세가 아니더라도 분명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도움이나 주변에 이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자신만만하고 실패가 없던 사람들은 나는 나만 믿어,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나 살면서 고민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 진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진짜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나친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너무 잘 풀리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에, 역행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한 문제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는 잘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재고해보세요 라는 촉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미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신의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 이 길이 맞을까? 내 길이 맞을까?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방향이 잘 맞을까? 이런 계속 의문, 혼란, 고민 이런 걸 느끼는 분들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방향을 수정해 보시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길을 간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 이런 거를 지금 당장은 역행 기간에는 행동하지 마시고 한번 모색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블로거로만 활동하려고 했는데, 블로거로는 뭔가 재미도 없고 정체감도 느끼고 사람들한테 반응도 뭐 시원찮고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 파워풀한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그럼 내가 영상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발신을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시도를, 계획을 해보고 뭐 한두 번 정도 해보는 거예요. 영상을 좀 한두 개 정도만 발신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역행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엄청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는 보시고, 그것에 맞는 뭔가 플랜 있잖아요. 시장조사, 그리고 정보조사, 그리고 플랜 같은 거를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하나씩 해보시면은 좀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문을 품었을 때 새로운 쪽으로 막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난 더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개선점을 계속 찾아보시면 좋아요. 뭐 일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가본다거나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보완하는 개념으로 차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은 개운 액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운법을 좀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길어지겠네요. 첫 번째로는 편안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의식하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흐름에 자신을 맡겨주세요. 여유 있게. 이 역행 기간에는 서두르고 막 무조건 파워풀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계획을 짜고 여유 있게 나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전과 재능에 대해서 재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재고를 할 겁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는 경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전이나 재능 부분에서 만약에 재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썼는지 생각해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지출이 더 많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반기 동안 너무 펑펑 썼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예금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내가 지출을 줄이면 좋을지를 이 역행 기간에 재고해 보면은 행운으로 연결됩니다. 아마 그러면 순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미래에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겠고요. 재능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나는 이런 재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글 쓰는 걸 잘한다. 노래 부르는 걸 잘한다. 근데 너무 내가 이걸 잘한다라고만 생각해서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이런 걸 좀 게을리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꺼려져서 온라인으로만 내 재능을 키우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좀 용기 내서 이럴 때는 좀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타인의 평가도 받아보시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이런 것도 입수해 보시고 또 반대로 너무 타인이랑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막 다 같이 모이는 거 좋아해서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재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기 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사적인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내 재능을 조금 더 발휘하고 성장시키려고 만난 모임인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얻은 게 없는 것 같더라. 반대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4개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지금 현상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그런 걸 다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모든 운의 토대는 건강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의 생활, 그리고 건강법 이런 부분에서 재고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또 지나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일이든 사랑이든 금전, 성공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일단 건강해야 뭐든지 그 다음이 있는 게 아닐까요? 건강을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황소자리 목성기는 건강이 행운 테마인데 건강을 의외로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잘 신경을 못 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 부분에서 약간 몸이 안 좋고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걸 느끼면서 좀 병원에 많이 간다거나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거나 술을 끊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게끔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듯이 건강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살찔까봐 밥을 안 먹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에 너무 편중돼서 나는 야채만 먹어, 샐러드만 먹어 이렇게 간다거나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지나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운동을 한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금주를 한다거나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우울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딱 끊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의 바람 구멍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그동안 수개월간 노력했으니 한 번은 좀 운동도 쉬어가고 조금 운동 횟수를 줄여볼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마음의 전환을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좀 지나치다라고 싶은 부분을 이번 기간에 꼭 재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나 발전은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12월까지는 너무 욕심내서 행동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계획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모색하시고 하나씩 내 삶에 반영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걱정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럭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도 올렸던 이야기인데 장수의 비결은 역시나 건강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건강 중에서도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도록 좀 의식을 하고 너무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받아버린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일상생활에서 의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도 늘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또 며칠 안에 또 긍정적이고 행복한 영상,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